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우패스 실무 부팀장을 맡고 있는 실무 코디 호팀장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계산기 조작포 감린이 기본입니다. 기초 단계에서 이 기초적인 키들과 그리고 계산기의 기본 세팅을 살펴보았는데요. 기본 단계에서는 6계수의 작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칙 연산키는 누구나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6계수부터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6계수의 의미와 사용처의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저는 순수하게 6계수를 계산기로 치는 방법과 속도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전공법으로 할 거고요. 후반부에는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제는 플러스 인문에 있는 아이들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원 저작자이신 김사항 평가사님께서 친히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사용하게 되었어요. 인문을 보시고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은 목차가 나오는데 목차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화폐가치 개수의 2라 그래서 이 개수가 6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흔히들 6개수라고 부르지요. 넘어가셔가지고 유제를 보시면은 일시불의 내가계수, 현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현가계수, 감채기금계수, 저당상수가 나오죠. 이 한글을 전부 다 쓰실 필요 없이 우리가 실무 답안지에 쓰거나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이 줄임말인 MC나 SFF, PVAF, FVAF 그리고 PVF, FVF를 쓰게 됩니다. 먼저 일시불의 내가부터 계산기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계산기는 왼손으로 치시는 분, 오른손으로 치시는 분, 그리고 양손 모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점 수정치는 왼손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식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칩니다.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각자 맞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불의 내가계수 FVF라고도 하고요. 답안에는 간단하게 팩터를 생략하고 FV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할인율이 연 8%일 때 현재의 1,000원은 5년 후 얼마인가? 그렇다면은 1,000원이 8%씩 5년 동안 상승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쌀집 계산기로 치면은 1,000원이 8%씩 5년 동안 상승하게 되니까 꽤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공학용 계산기에서는 이 과정을 한 번에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산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계산기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손으로 쳐볼게요. 1,000원이 8%씩 5년 상승한다. 1,000원이 8%씩 5년 상승한다. 생각보다 치는 속도가 느려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산기 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고 차분하게 치시면은 너무 급하게 2번 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손으로 치는 것과 두 손으로 치는 거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손이죠. 자, 양손으로 해보겠습니다. 각자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왼손, 양손 공이 한 산시간에 한 2초 이내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쳐볼게요. 왼손이고요. 그리고 양손입니다. 자, 속도를 확인하셨죠? 그리고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곱하기를 나누기로만 바꿔주면은 현가계수가 나오겠죠. 이 분수로 표현하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역수를 취하고
나누기를 해주면은 현가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산식을 나누기로 표현을 해볼게요. 500만 원을 11%씩 5년 현가를 하면은 2967257, 2967255 넘어가서 반올림해서 7이 나오죠. 자, 속도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 손입니다. 500만원, 그리고 양손입니다. 보셨죠? 속도는 한 산식에 2초를 넘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계수와 현가계수 같은 경우에는 산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기 속도를 매우 빠르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단 하나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계산기 속도보다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 유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현금을 가진 소득의 1년 초의 현재 가치와 5년 후의 미래 가치를 평가라고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 산식, 미래 가치 산식을 하나하나 다 치는 방법이 있고요.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 하나하나 다 치는 방법을 연습하시고요.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응용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산식을 그대로 손에 있게 계산기에 있게 연습을 하시고 리스트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그리고 감채기금계수, 저당 상수입니다. 연금의 내가계수는 감채기금계수와 역수관계에 있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 상수와 역수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역수관계를 이해하신다면은 분수만 바꿔주면 된다는 논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의 내가계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산식을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 손이고요. 자, 7승 마이너스 1 한 손이고요. 위에는 산식이 틀렸죠? 왜 그러냐면은 이 67이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오타가 난 경우에는 리니어나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매스 모드에서는 델리트 키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산식이 틀린 걸 보고 커서를 옮겨가지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두 손으로 쳐볼게요. 속도가 느껴지시나요? 네, 이것도 산식이 잘못되었죠? 어디가 잘못되었죠? 1.01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1.1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급하게 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계산기를 칠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산식을 정확하게 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연금의 내가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집으면은 SFF 감채기금 계수가 되겠죠. 실제로 산식을 보시면은 산식 구조가 역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감채기금 계수로 바꾸면은 200만원에 0.1에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먼저 감채기금 계수부터 쳐보겠습니다. 1000만원에 10승 마이너스 1 690 000 690 294 887인데 294를 절사하였죠. 이렇게 감채기금 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는 역수관계에 있고 둘 중 어느 산식을 손에 익어 놓으면은 나머지 산식은 역수만 쓰면 되니까 참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연금의 현가계수인데요. 산식이 매우 복잡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한식이 매우 복잡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칠 수도 있는데 다 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팁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금의 현가계수를 먼저 산식이 있는 그대로 쳐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쳐볼게요. 800만 원에 자, 이렇게 나오죠. 30, 326, 000, 30, 326, 294, 294를 절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손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800만 원에 30, 326, 294. 한 손으로 쳐도 두 손으로 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이 저당상수인 만큼 저당상수 또한 치기가 번거로운데요. TI에는 이 내장 기능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지만은 카시오에는 이거를 다 쳐야 한다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상수로 가가지고요. 3억 원이 당신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40%를 은행에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출받아서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고요. 여기서 40%를 대출받기로 했으니까 대출 원금이 얼마죠? 1억 2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을 20년간 이자율 9%로 했을 때 매년 말 내야 될 돈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당상수고요. 그럼 1억 2천만 원을 먼저 쳐놓고요. 저당상수에 해당하는 이걸 그대로 쳐볼게요. 20년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타가 났죠. 네. 그래서 13, 145, 577, 13, 146, 000이 나왔죠.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기 내장된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20년이죠. 9% 13, 145, 577 아까랑 똑같이 나왔죠. 산식을 다시 한번 쳐볼까요? 13, 145, 577 두 개가 똑같죠. 이거를 전부 다 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곱하기 하면은 그 MC인 저당상수가 되고요. 여기에서 나누기를 하면은 역수가 되니까 PVA가 되겠죠.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세팅하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키를 누르시고요. 그럼 리스트 여러가지 기능이 나오죠. 여기 옆에 화살표 키를 2번 정도 누르시다 보면 TVM이 나옵니다. 이 TVM에서 옆으로 가보시면은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죠. 거기서 CMPD를 선택해 줍니다. CMPD를 선택하시고 이 5가지 메뉴 중에 PMT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컴마를 찍어줍니다. 컴마 위랑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할 때 2-나 2-나 둘 다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 0 1 1을 치시고 가로 닫고 여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복사를 해줘야 돼요. Shift 누르시고 클립을 누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Shift 클립이죠. Shift 8번입니다. 그리고 CPYL을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기 메모리 안에 이 기능이 복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지워보고 이 클립에 내장된 기능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Shift하고 페이스트를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치실 때 1억 2천만 원 곱하기 PMT를 친 상태에서 옆으로 쭉 가가지고 앞에 나오는 게 기간이고 뒤에 나오는 게 퍼센트인데요. 기간 퍼센트를 치시면은 오히려 커서를 옮기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을 치고 치면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나면 바로 기간을 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M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역수는 PVA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션 누르시고요. 쭉 옆으로 나가시다 보시면은 TVM이 보입니다. TVM을 누르시고요. CMPD를 선택해 주시고요. PMT를 선택해 주시고요. 컴마를 두 번 찍으시고 마이너스 1, 0, 1, 1 하고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Shift 누르시고 8번 누르시면은 클립에다가 복사가 되고요. 복사를 하셨으면은 그대로 나오셔서 Shift하고 9번을 누르시면은 이 산식이 나오고요. MC니까 기간하고 퍼센테이지입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까 같이 하면은 MC 값이 정확히 산정이 되죠. 오늘 6계수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팁은 꼭 잘 쓰셔가지고 계산기 치는 속도를 더 빨리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을 드리자면은 유효 숫자의 문제인데, 보통 이 1000원 단위는 반올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누기 EXP8을 칩니다. 나누기 EXP8을 하면은 앞에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억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0 부분이 억이 되죠. 그러니까 억 빼고 1314만 6천원이 되죠. 아까 그랬던 1314만 6천원. 이 기능은 잘 보이지 않는 숫자를 보이게 하는데도 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200원을 10억을 곱했다 하면은 2 플러스 11로 해서 잘 안 보이죠. 이거를 억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억이죠. 바로 2000억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기 억키를 꼭 활용을 해서 유효 숫자까지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산기 조작포 감린이 기본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다같이 수액 하시고요. 열공하세요.